자, 계속해서 승강기 보수 3과목이죠. 승강기 제작 기준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좀 볼까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작동유와 회로 구성과 안전장치, 제작 기준,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특히 안전사항에 대한 수치나 어떤 내용들 점검, 그래서 단편적인 숙지에 대한 것들이 좀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사실대로 되게 많고 좀 방대한 분량인데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좀 키워드 위주로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단원 예상 문제를 몇 번씩 풀어보면 내용으로서 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제작 기준 볼게요. 실린더와 플런저. 이제 실린더와 플런저의 구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카와 실린더, 이거는 램이라는 구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또 헤드가드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냥 내용만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프와 체인이에요. 저 유압식도 로프도 있고 체인도 있죠. 그래서 카와 평균치를 도르래를 중심으로 와이어 로프를 연결했는데, 자, 전부하 압력 중간에 한번 볼까요? 전부하 압력, 부하가 다 미쳤을 때 압력의 5배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고 또 체인의 최소 파단 하중에 몇 %요? 80% 이상. 파단 하중이라는 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끊어진다. 파단 하중에 80%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위주로, 또 키워드 핵심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의 두 가닥 로프는 체인이 있는 거랑 한 가닥 로프에 비정상이 들어가면 전기 안전장치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나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정지시켜서 회로를 차단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안전률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안전률은 조금 이제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니까. 그래서 우선 와이어 로프, 우리 쓰고 있는 와이어 로프는 10 이상 재야 됩니다. 그냥 안전률, 이거 이제 파단 강중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하중에 대한 파단 강도인데, 그냥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와이어 로프는 12, 그 다음에 체인은 좀 10 정도, 와이어 로프는 12 이상, 체인은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 로프 12, 체인은 10. 보면 어느 글자가 더 길어요? 와이어 로프가 더 길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높네요. 12, 10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 상부의 틈은 이렇게 보시면 카의 압축에 대한 또 이걸 구하는 공식도 있지만 이거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걸 관련된 사항은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카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최고 위치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최상부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승강장에 딱 부딪혀버리면 안 되겠죠. 거기에 왜 작업하는 인원이 혹시나 있을 수 있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유효한 피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 지붕에 추락해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그 경고문도 부착돼야 되고요. 자, 카 상부 피난 공간의 크기, 저건 지난 시간 아주 1과목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승강기 개론 과목에서. 그래서 서 있을 때는 2m, 또 앉아있을 때는 1m, 그 다음에 쪼그리고 누워있을 거라 그러면 0.5m 이렇게 기억나시죠? 피난 공간. 참고로 보시면 되고, 램과 헤드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에는 이렇게 피난 공간은 이렇게 올라가다 거기다 보면 뭔가 구조가 막 솟아 올라 있고 빼촉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특히나 유압이니까. 그래서 유압 실린더와 램 이런 구조, 거기에 가장 높은 부분과 수직거리 간격, 적어도 이런 게 튀어나와 있어도 그게 이상 0.2 이상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수직거리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은 한 10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 그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압력 배관 보겠습니다. 압력 배관. 그래서 배관은 압력을 받고 언제나 그 배관 안에 압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압력을 잘 조절하고 작동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선줄에 따라서 전력이 공급되고 전압을 가진 그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 유압에서는 그 배관 파이프 안에 작동유들을 해서 그 작동유의 유압을 통해서 어떤 기계기로 움직이고 실린더를 밀어낸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관을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 하는 밸브를 갖고, 물론 그 배관의 작동유의 압력은 펌프에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용해서 분기를 시킨다든가 고정시키는 한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이런 배관을 통고, 저 배관과
밸브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유압류에 적합한 재질과 규격을 맞춘 배관을 사용해야 되고, 뭐 뒤틀림, 진동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응력이라는 건 뭔가를 외부 충격 받았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죠. 이렇게 나중 기계 시간에 다시 한번 응력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 기계적 요인은 손상을 보호된 걸 조치해야 되고, 혹시 가요성이라는 것은 잘 휘어질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가요. 대중가요 아니에요. 가요. 그래서 잘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계실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실에는 내화 구조. 기본적으로 했죠. 불에 잘 타지 않거나 열과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또는 이게 정 안 되면 준불연제로 열에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고, 또 구획이 돼서 별도로 그 기계실과 또 뭐 승강장도 이렇게 딱 구별이 돼야 된다. 건축 설계상, 또 시공상, 구조상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바닥은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넘어지고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끔 뭐 금속이나 좀 반들반들하면 이게 이게 오돌토돌한 걸 만들어놔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렇게. 자, 있습니다. 또 기계실에서요. 작업 구역 간의 이동도, 기계실이 좀 넓거나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공간을 연결해야 되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유효 높이가 기계실은 2.1m 이상이라면 1.8m 이상, 조금 낮아도 된다 그랬고, 또 유효 표기 0.5m 이상, 그래 적어도 50cm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들고 갈 수 있고, 옆걸음이라도 뭐 체격이 큰 사람들 옆걸음이라도 가서 통과할 수 있으니까 1.8, 0.5 이거는 어디요? 통로입니다. 통로에 거기. 그 다음에 환기가 돼야 되고, 당연히 환기돼야 되겠죠. 적절한 온도 8호 40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5도에서 40도 정도의 유지를 해서 이렇게 이 온도가 유지돼야지 기계라든가 어떤 장치들이 이상 없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온도 환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셨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 기계실의 유효 높이, 아까 통로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작업을 하면 모자도 써야지, 안전모 탁 착용하고, 또 안전화 같은 거 착용하면 좀 키가 좀 커지니까. 그래서 유효 높이는 2.1 이상, 적어도 2.1. 왜? 손으로 올려서 뻗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2.1m. 자, 그럼 회전 부품의 수직 위로는,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돌아가거나 어떤 회전 부품이 있어요. 그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윗부분은 몇 cm? 30cm. 그러면 0.3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조면 장치 필요하고요. 자, 바닥면을 기준으로 200럭스 이상이에요. 200럭스. 왜? 조금 밝아야지 기계나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 공간의 바닥면은 이제 이동 공간 바닥면 뭐 구별만 할 수 있으면 길이다 아니다 정도. 그러니까 50럭스. 적어도 50럭스 바닥 이동 공간. 자, 혹시나 기계실에 0.5m, 약 50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면 우리 뭐 설치한다 그랬죠? 고정된 사다리. 그 위로 뭐 통로를 한다든가, 옆으로 벽이 있으면 거기를 바로 수직으로 올라오면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 보호 난간, 그 다음에 뭐 계단, 이런 것들 설치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하다 그랬어요. 0.5mm 단차. 유효 높이는 2.1mm, 2.1m. 그 다음에 회전하는 부품의 수직 위로는 0.3m. 그 다음에 바닥의 조도는 200 럭스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밸브의 안전장치 한번 볼게요. 이제 밸브들이 어떤 이게 배관을 이게 조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단 밸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단 밸브, 말 그대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실린더와 체크 밸브. 실린더는 어떤 동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겠죠. 그래서 유압을 받은 거를 팔로 플린저를 밀어서 팔을 내미는 그런 힘을 발생하는. 그게 체크 밸브. 체크는 어떤 방향을 한쪽으로 더 이상 못 가게 하거나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차단시키거나 이러는. 그래서 이런 차단 밸브가 실린더와 체크 밸브 사이에 있어서 뭐를요? 연결하는 회로에 차단 밸브가 설치돼야 되는데 구동기와 다른 밸브 가까이에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 밸브는 실린더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설치한다. 그래서 체크 밸브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펌프와 차단 밸브 사이에 해서 어떻게 공급되는 압력이 최소 작동 압력 이하로, 어떤 최소 장력 앞대로 체크 밸브예요. 내려가며 전격 하중의 칼을 어떤 위치에서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압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펌프가 멈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근데 유압이 빠져. 그러면 그냥
여기 올라갔던 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최소 압력으로 딱 이걸 밸브가 딱 작동해서 한쪽 방향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만 올라간 거는. 그래서 전격적으로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뭐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가 더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중을 지탱해 주게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못하게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그런 체크 밸브입니다. 자, 릴리프 밸브 한번 보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펌프랑 체크 밸브 사이에 하는데, 자, 이게 작동류가 수동 펌프도 없이 바이패스할 수 없도록.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임의적으로 바이패스라는 것은 뭐죠? 어떤 주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어떤 조절을 한다든가 이 흐름으로만 가면 안 되거나 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걸 차단해도 이 흐름이 계속 할 수 있게끔 옆으로 또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이패스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프가 밸브가 열리면 작동류는 어떻게 해요? 바이패스 하지 않고 원로 다시 돌아가게끔 우리 원래 작동류가 뭐냐면 탱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바이패스 할 수 없도록 하고 탱크로 돌아가는 거 뭐였다고? 릴리프 밸브입니다. 이 릴리프 밸브는 압력이 몇 퍼센트? 140% 이상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압력이 몇이요? 140% 이상. 하지만 압력이 오를 때는 170 이하에서는 140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러면 150, 160 뭐 이런 식으로 170 미만으로는 좀 조절도 가능하다. 근데 보통은 140% 이상으로 오르는 압력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그럼 바이패스 밸브. 바이패스 보면 잠깐 아까 설명드렸는데, 바이패스 배관이 설치되는 거를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바이패스 이렇게 주 배관이 흐르고 주 작동류가 흐르는 거에 옆에 똑같이 병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거 밸브에 뭐 또는 이거 배관을 교체해야 돼. 그러면 이런 전체 기계를 막아야 되는데 바이패스가 있다면 그 흐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거기는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기를 멈추지 않고 수리하거나 또는 배관의 배송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 가는 것도 부족해. 그럼 옆으로도 더 가격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멈추지 않거나 배관에 대해서 바이패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하강 밸브예요. 하강 밸브는 먼저 잠깐만 요거 하강 밸브 잠깐 봐보세요. 정상적인 운행 시에 그냥 열려 있어요. 내려가는 게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압력 스프링이 1개 이상 작동되는 이 밸브를 근데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 그러면 어떤 압력 밸브가 작동을 하거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 그러면 스위치 스프링이 딱 치면 딱 멈춰서 멈출 수 있게. 그렇다면 이거의 반대가 있어요. 이거랑 반대로 작동하는 게 있어요. 상승 밸브는 정상적으로는 닫혀 있어요. 상승은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면 안 되니까 닫혀 있다가 유압이 발생하거나 밸브 압축되는 압축 스프링이 뭐 1개 이상 닫힐 때는 열려야 돼요. 그러면 아까 하강 밸브랑 반대죠.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럽처 밸브 보겠습니다. 럽처 밸브 하강하는 전격 하중의 칼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카의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칼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칼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여기 보면 전격 속도보다 0.3m/s에 더한 속도에 이르면 이 밸브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정지시키는데 여기에 더 속도가 더 가속도 붙어요. 그러면 평균 감속도를 이렇게 해서 계속 멈춰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럽처 밸브가 전공과 기능 조절을 하기 위한 접근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칼의 정지 상태를 유지시킨다. 이건 뭐였죠? 럽처 밸브라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로 좀 이렇게 계속 확인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서 이거구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넘기면 또 까먹어. 그래서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럽처 밸브 것을 보시면은 한 개의 럽처 밸브를 공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럽처 밸브는 실린더와 동일하게 계산되고 뭐 닫을 때는 속도가 유한 제한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유량 제한 장치 앞에서 필터를 설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여기 칼 바닥이 정상 위치에서 5% 이상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동시에 닫혀지기도 합니다. 럽처 제가 이렇게 카가 이렇게 한쪽에 기우면 뭐 럽처 밸브 몇 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렇게 해서 막아줘서 더 이상 기울지 않게끔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기계실에서는 수동 조작을 설치해서 카에 가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럽처 밸브가 작동할 수도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지 않게끔. 자, 우리 이제 정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압식 승강기의 멈춤 없이 수리를 하거나 배관 능력에 보충하기 위해서 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럼 옆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였죠? 바이패스 밸브였죠. 옆으로 보내면 그거를 주 배관을 막아도 차단해도 가능하니까. 또는 이제 주 배관이 부족하면 그것도 같이 보내는 거죠. 바이패스 밸브.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압식 승강기의 밸브 작동 압력을 전부의 140%까지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릴리프 밸브였죠. 140%. 보통 100%까지 나온다는 릴리프 밸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외우세요.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이제 무빙 워크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의 제작 기준과 검사 기준인데 이것도 똑같이 각종 안전사항에 대한 제작 기준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수치와 그런 내용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 한번 볼게요. 구조 기능에서 보면, 자,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첫 과목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나와요. 이게 1과목, 3과목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사도예요. 에스컬레이터 경사도는 30도 이하여야 됩니다. 기본이 뭐예요? 30도. 하지만, 35도도 가능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구간이 6m 이하이면서, 동시에요. 그러면서 공칭 속도가 0.5m/s로 좀 느릴 때, 그때는 좀 소형이고 그럴 때, 짧을 때는 35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우리 저속 엘리베이터랑 속도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0.75m 이하. 이제는 이거 다 외우시겠죠? 처음에는 처음 보실 때 못 외우셨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무빙 워크 평면을 이렇게 걸음할 수 있는 보행, 에스컬레이터였는데요. 이 경사가 없는, 바닥이, 계단이 없는, 하지만 경사도 가능했어요. 몇 도까지요? 12도 이하예요. 에스컬레이터는, 무빙워크 무조건 평면은 아니라 12도까지 경사도 이렇게 살짝 질 수 있습니다. 12도 이하여야 하고, 공칭 속도는 몇이요? 0.75m/s. 그러니까 저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랑 공칭 속도가 동일하다. 이거 알고, 경사도는 12도다. 12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아마 또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주실 겁니다. 자, 우리 팔레트나 벨트의 폭은 1.2m 이렇게 아래로 하라. 이렇게 하고 좀 읽어보세요. 중단될 때는 회로에서 차단돼야 되고 멈춰야 되고 보조 브레이크도 설치해야 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보조 브레이크가 하게 해서 멈춰야 되고 자,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포함돼도 작동도 돼야 되는데 자,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이 브레이크가 해제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해제 장치는 자체, 그러니까 자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여자라고 해서 우리 남성, 여성, 여자가 아니라 계자 전류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이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자 유도 현상으로 해서 자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전기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간다. 그런 기구에 그때 여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전기에서 보통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게 딱 붙어서 이게 전기를 다시 투입해서 브레이크가 잡고 있다. 그러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별도의 해제되는 구조가 그냥 전기 다시 투입된다고 브레이크가 딱 멈추면 다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제 장치는 자체 여자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해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겠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원 공급은 2개 이상. 그래서 뭔가 차단됐어 다시 나와야 되겠죠. 또 하강 방향으로 운행 중인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 감속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속도는 더 빨리 내려가겠죠. 조금은. 그래도 브레이크 시스템 작동 중에 어떻게 해요? 1m/s 이하로 감속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1m/s 이하의 속도로 감속을 해야지 급작스럽게 감속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 승객이나 어떤 짐을 확 쏠려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겠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1m/s 이하로 하강해라. 에스컬레이터의 경사형 무빙워크도 평면 아래로 12도까지는 경사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보조 브레이크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클러치는 동력을 잠깐 차단이라기보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클러치. 그래서 마찰 구동들이 연결되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연결돼서 구르면 다중 체인이나 2개 이상의 단위 체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거는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감속도는 아까 1m/s 이하여야 된다. 너무 빨리 감속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고가 날 수 있고 관성의 법칙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 보조 브레이크 마찰식, 그다음에 뭐 주브레이크 정지거리를 따라서 그렇게 뭐 어떤 기계적 성능 발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 보조 브레이크의 속도가 공칭 속도의 1.4배 값을 초과하기 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작동이 돼야 돼요. 보조 브레이크 똑같이 공칭 속도의 몇 배요? 1.4배. 이 값에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지 않게끔. 이걸 저기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가 1.4배? 퍼센트로 하면 140% 정도 되겠죠. 140%. 자, 우리 에스컬레이터의 공식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이게 가끔 이제 뭐 연습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외우기 좀 쉽진 않아. 그래서, 우리 이제 공식 속도를 하는데 무슨 0.75는 이제 좀 저속, 그리고 기본 표준이니까. 그쵸? 요거 0.75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한 0.4에서 1.5m 사이예요. 이렇게. 0.4면 다음에 0.75보다 좀 느린 거는, 속도가 좀 느린 거는 0.65가 되겠죠. 65. 뭐 정도, 0.2 정도. 그러면 여기서 0.1 이렇게 해서 0.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4가 되면 좋은데 얘랑 좀 틀리면 안 돼. 1.3으로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5만 이렇게 올라가서 0.5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0.2에서 1m.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혹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주로 이제 0.65랑 0.75가 좀 많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서 그때 또 외우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동부하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수치인데요. 제동에 대한 부하, 제동을 시킬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그죠? 그래서 이게 0.6m 공칭 폭이 0.6에서 0.8m를 초과하는 경우는, 폭이 이 사이에 있는 경우는 스텝, 한 계단, 한 층의 그런 계단 스텝에 대해서 90kg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되고, 요거보다 0.62 이하일 때는 요거보다 작은 한 3분의 2 적으면 60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뭐 0.8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 30 더해서 또 90 정도 120 정도 되겠구나. 90에서 30 되면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6에서 0.8 이하일 때는 90kg 정도 되고, 높을 때는 0.8 이상일 때는 110, 그것보다 미만일 때는 한 60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내용 보시고 하시고 하면 됐고, 또 문제가 또 나오면 거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속 및 역적 운행 감정에는 가속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겠죠. 조속기나, 그다음에 역전 운행도 즉시 감시할 게 있어요. 반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고, 난간 옆에요. 난간의 역대 수직 높이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게 적어도 0.9m에서 1.1m 이하, 1m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렇게 생각하면 1m보다 조금 10cm 낮은 0.9, 1m보다 10cm 높은 1.1,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간은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라고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할 위험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커트 상부는 뭐 이렇게 디플렉터나 팔레트나 이런 사이에 수직거리 보고 25c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냥. 그리고 스커트 강도는 뭐 2500N, 뭐 1500N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한 번은 읽어보세요. 에스컬레이터는 스커트와 스텝 사이의 승객이 4분의 1 제끼 가능성을, 뭐 어떤 가능성이? 끼 가능성이 많아요. 발도 끼고, 그래서 스커트 가드도 있고, 그렇죠? 스커트 패널의 수직면 돌출물은 최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핸드레일의 이동 속도는 동일한 방향으로, 무슨 방향? 동일한 방향, 핸드레일, 손잡고 가는 거. 근데 여기 수치가 중요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0이나 그냥 0에서 플러스 2의 공차 내에서 조금 더 플러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0에서 2 플러스 2 정도의 공차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동일한 게 좋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핸드레일은 운행 중에 반대의 방향에서 450N의 힘으로 멈추려고 잡아당겨도 안 된다. 그래서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 그 450N 이상으로 힘으로 돌려야 되겠죠. 또 디딤판과의 속도 편차가 15%, 아까는 2였는데 기준은.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15% 이상이 5초에서 10초 정도 동안 15, 5, 15예요. 다 5자예요. 이 정도 발생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엘리베이터 무조건 정지시켜야 돼. 이거 사고 나는 거야. 운행하면 안 돼. 하면서 딱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속도 편차가 5에서 15%, 디딤판과의 손잡이와 속도 편차. 에스컬레이터가 그랬어요. 이게 정지를 했는데, 정지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멈춰. 근데 수동으로도 전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0m마다 하나씩 비상 정지 스위치가 있어요. 한 번씩 찾아보시라고, 탈 때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30m, 보통 출입구에 많이 있어요.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니까. 물론 이제 길다 보면 중간에도 있는데, 근데 무빙워크는 조금 더 길다 그랬어요. 30이 아니라 40m마다 하나씩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상 정지 스위치. 그래서 이거는 보면 빨간 동그란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欄간 아래 보면은 구조물에, 이게 벽 구조물에 보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운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판 같은 게 동그란 게 이렇게 걸려져 있고 막혀져 있고, 이걸 살짝 제쳐서 눌러도 되고 그냥 깨트려서 눌러도 되고. 자, 안전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동 부품은 안전율이 몇이요? 5예요. 구동 부품은 5입니다. 연결부를 포함한 벨트의 안전율, 이것도 5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그 다음에 각 체인의 절단 및 안전율도 5.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율 나면 다 5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율은 5다. 5. 연결부, 구동부, 체인의 절단에 대한 구동 안전율 5. 이렇게. 자, 우리 최대 수송 능력 한번 보시고요. 이것까지 외우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보다 단위 시간 내에 승객을 많이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층고가 6m를 초과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사도는 얼마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 몇이었어요? 이거 30이었나요? 35였나요? 30이죠. 왜? 35잖아요. 6m니까. 아니, 6m 미만에서 그렇게 되죠. 또 속도가 0.5 이하일 때나 그럴 때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도 낮춰져야 된다. 초과를 했으니까. 이렇게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핸드레일이 에스컬레이터예요. 핸드레일이 발판과의 얼마만큼 속도의 오차가 있어도 가능한가? 허용 가능한 오차는 얼마인가? 5에서 15는 아까 뭐였어요? 즉시 멈추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게 5에서 15초 동안 지속되면 멈춰야 된다 했죠? 그래서 0에서 2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여기 수치까지 외우고 또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좀 수치나 이런 것들 외우기 힘들 수 있는데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저랑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